그림자 금융도 있었어요. 그림자 금융은 예. 뭡니까? 예컨대 이제 이런 팀이 있잖아요. 난 이 선수를 팔기 싫어. 네. 근데 돈은 없어. 예. 그러면은 선수를 담보로 그림자 금융을 받는 겁니다. 아 그런 것도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북 언더스탠딩 지금 영상 2부입니다. 저희는 이제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축구의 제국 프리미어리그라는 네. 책을 1부에서 좀 엑기스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1부를 찾아보시고 네. 요걸 보셔야 좀 이게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축구를 많이 알지만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프리미어리그. 그래 프리미어리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지만 예전 80년대에 얼마나 영국 축구가 엉망이었나. 근데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지금의 프리미어리그가 됐나. 네. 이런 얘기를. 야, 이거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2부를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학규 센터장님 다시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축구의 제국 프리미어리그 요거 책을 했는데 요 쓴 사람은 어떤 기자입니다. 저자는 누구예요? 기자인데 기자. 기자가 우리가 원래 좋은 책을 쓰기가 어려운데. 거의 근데 저는 뭐 예. 저 이코노미스트나 예. 이런 사람들 쓴 거 보면 비교적 확률 높게 좋은 책인 경우가 많던데 네. 이 그 조슈아 로빈슨과 조너선 클레그 두 사람 공전인데요. 예. 두 사람 다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입니다. 월시저널. 월스트리트 저널도 스포츠만 있거든요. 스포츠맨 월시저널 있거든요. 훌륭해 역시. 안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그런가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저는 너무 그냥 좀 시장통 같아서 제가 너무 왁자지껄한 예,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그에 비하면 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거는 그래도 우아하죠, 조금 우아해. 더 예.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지 기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코노믹스라고 하는 훌륭한 책도 아마 이코노미스트 기자인가요? 사이먼 쿠폰가 책 많이 썼는데 예. 이분 책인데요.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라 그런지 경제 얘기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일부에서도 이제 약간 원래 동네 리그였던 영국 축구가 자본들이 들어오고 네. 특히 미국의 NFL, 네, NFL 맞나요? 맞죠? 네. NFL 미식축구. 미국 미식축구의 눈부신 발전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저런 상업화를 시작했다. 네. 특히 방송 중계를 시작하면서 이게 확 프리미어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예. 또 최근에 우리가 세계화의 후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초창기는 어떻게 보면 이념 전쟁은 끝났고 소비에트는 붕괴가 됐고 중국은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 들어왔고 예. 뭔가 자본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은 없애야 되고 사실 영국의 빅뱅이란 게 실은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런던이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됐던 건데 프리미어 리그의 소유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앞서 지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과일 수입하던 사람, 도축업자, 예. 이 그 아스날과 맨유, 그리고 토트넘. 예, 토트넘. 네. 프리미어 리그의 선구자는 이제 미국의 상업 자본인데요. 이제는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팀을 인수합니다. 네. 가장 큰 거는 2003년도에 러시아 자본. 이때는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었던 첼시의 로만 아브라모비치라고. 그거 진짜 엄청났죠. 예. 첼시가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당시 영입했거든요. 사실 첼시가 그렇게 뭐 훌륭한 팀은 아니었는데 이 아브라모비치가 인수하면서 이제 막 팀을 그 선수들을 끌어들여서 예. 박지성 선수가 맨유 간 게 2005년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중계를 봤는데 네. 그때 아마 첼시가 우승했을 거예요. 무리뉴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무리뉴 감독. 예. 그래서 첼시는 이거 삼성이었어. 삼성. 삼성이 그것도 기억나. 스폰서였죠. 맞아. 그래서 이 첼시 팀이 한국 방한했었어요. 우승하자마자 친선 경기하러.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삼성 블루잉스라고 하는 수원 삼성과 경기를 했죠. 예, 그러기도 했었는데 러시아 자본이 첼시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멜콘 글레이저라고 하는 이 사람은 NFL 템파베이의 구단주예요. 네. 근데 맨유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 리그의 영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유서 깊은 팀. 이거는 프리미어 리그 출범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구단주가.
또 성적으로서도 프리미어리그 초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왕조를 구축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에 영국 축구를 지배했던 건 리버풀이고요. 예. 프리미어리그 초반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왕조를 구축하는데 이게 그래요. 미국계 글레이저 가문에 넘어갑니다. 아. 근데 글레이저 가문이 뭐 돈이 많으니까 뭐 그 NFL 미식 축구팀도 가지고 있고 그 프리미어리그 출전을 했겠지만 뭐 아브라모비치나 뒤에서 말씀드린 만수르 같은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할 때 LBO를 합니다. LBO라는 건 회사의 자본을 담보로 예, 돈은 빌려서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맨유 팬들도 엄청나게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요? 근본 없는 애가 인수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일단은 뭐 많은 이제 외국의 지도자들이 가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영국식 억양을 안 쓰면 예. 욕 먹어요. 인터뷰할 때 사커라 그러면 근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풋볼이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 종주국으로부터의 어떤 예, 그런 예. 영국식의 자존심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본질적으로는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인수했다라고 하는 반발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글레이저 가문이 가지고 있는데 맨유 팬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죠. 또 결정적으로 몇 년 지나고 이제는 이제 맨유의 독점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예. 맨유 90년대 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저항했던 거는 아르센 벵거 감독의 아스날, 예. 프랑스의 스트라이커 앙리. 앙리. 앙리가 있었던 2003년 4년 시즌은 무패로 38경기를 무패로 와. 우승할 정도의 이런 아주 지적인 축구팀이죠. 네. 아스날 정도였는데 이제는 맨체스터 시티가 만수르가 들어오면서 이제 만수르를 못 이기지. 예, 만수르. 뭐 첼시도 예.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계 자본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성적이 좀 꺾이던 시기도 뭐 글레이저 가면 들어간 5, 6년은 잘했는데 예. 이제 그 이후로 성적이 꺾이면서 이제 맨유 그 팬들의 불만이 되게 이제 많아진 거고요. 그때 자본들이 막 들어온 게 이제 막 프리미어 리그가 본격적으로 개화되니까 네. 이거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요.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순수하게 그 지역 업자들이 예.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야 이거 사서 기다리면 벌겠네가 아니고 예. 이미 그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물론 이제 아브라모비치나 만수르 같은 경우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들어온 케이스고요. 예. 미국계 자본은 이제 타짜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맨시티는 네. 이 탁신이라고 하는 태국 총리도 탁신. 했었고 예. 태국의 통신 재벌인가요? 이제 이 사람에게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탁신이 그때 태국에서 우산 시위가 민주화가 되면서 네. 탁신의 자산이 막 동결이 되고 하면서 예. 탁신이 구단주로는 별로 안 있고 바로 아부다비의 만수르가 만수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맨시티가 막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버풀은 존 헨리라고 하는 예. 이 역시 NFL을 소유하고 있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미국계 투자자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또 뭐 아스날 같은 경우도 크린케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로스앤젤레스 팜스라고 하는 NFL 구단주고요. 예. 또 NBA 그 덴버 너기츠의 구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스포츠 자본이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꼭 스포츠로 처음에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아마 크랭케는 아마 그 부인이 이마트가에 자산을 상속받은 걸 거예요. 그래서 예. 자산을 축적을 해서 이마트, 월마트. 월마트 죄송합니다. 예, 월마트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월마트 승계한 네. 그리고 또 아스날은 또 어. 역시 돈을 그 주체하지 못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철강 그 부자인 우즈벡이요? 우스마노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지분을 막 삽니다. 이제 크린케는 앞서 말씀드린 이 그 월마트와 관련돼 있는 미국 자본이고 우스마노프는 월마트의 철강 부자가 사서 막 주주제한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10년 들고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즈벡 재벌이 이제 팔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스날도 이제 미국 자본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스터 시티는 태국 면세점 재벌, QPR은 말레이시아 항공 재벌. 완전 다국적 그냥 주주들이군요. 다국적이 되죠. 다국적 뭐 주주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 지금도
이것 말고도 그 이후로도 이제 외자가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만수로 이런 구단주가 들어와서 돈을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이 남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던데요. 근데 만수르나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해봐야 되죠.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게 예. 두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잖아요. 네. 기름을 파서 했던 거에서 경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서구 편향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예. 중동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쪽에서는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많잖아요. 여성의 인권, 뭐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 예. 뭐 이런 것들이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수르의 맨체스터 시티 인수도 저는 그런 맥락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이 격투기 경기인 UFC도 아마 중동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랍에미레이트인 것 같고 또 나스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돈은 많고 유가가 올라가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 예, 결국 뭐 그렇게 수익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래서 네. 만수르가 들어온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밀리던 맨체스터 시티가 2011-12 시즌에 우승합니다. 그때 네.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좀 그때는 제가 그래도 주말에 스포츠를 보던 때였는데 예. 마지막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이 1점인가 2점 앞서가고 있고 맨유가 2등이었어요. 예. 마지막 날은 이제 경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네. 맨유가 이겼어요. 승점이 더 많은데 그때 맨시티가 QPR이라고 하는 네. 퀸스파크 레인저스랑 붙었어요. 마지막 경기. 근데 완전히 그때 맨시티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경기 끝나기 전까지 2대1로 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인저리 타임이 주어졌을 때 그때 2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우승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야. 감독이 로베르토 만치니라고 하는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사우디랑 승부차기 할 때 안 예. 보고 나가서 구설수에 올랐던 이탈리아인이 그때 맨시티의 아하. 감독이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팀들 말씀을 좀 드리면요. 토트넘 핫스퍼는 굉장히 유서 깊은 구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는 구단인데 프리미어리그 창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세 팀 중에 한 팀이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런던에 있었던 거고 또 이 토트넘 핫스퍼는 약간 종교적 색채도 있어요. 영국에서 있는 가장 큰 유대인 그 유대교 교당이 이 토트넘 핫스퍼 그 지역에 있대요. 그래서 이 팀이 유대인 팀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서포터스들이 막 이렇게 막 나갈 때 유럽에서 막 나갈 때 이 반유대인 구호를 유럽에 있는 질 나쁜 사람들이 토트넘 핫스퍼에 대해서 막 붙이기도 했었어요. 이런 팀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파시스트의 전통이 무솔리니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데잖아요. 예. 예. 근데 로마를 그 프랜차이즈라는 라치오 같은 데는 골 넣으면은 파시스트 인사를 막 하고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는데 토트넘도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유대인이 그 전통이 있는 그런 쪽이었는데 근데 이제 토트넘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비하면 프랜차이즈 런던으로 좋은데 이게 빅클럽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냥 애매한 성적을 예. 내는 팀이었는데 예. 2001년도에 외환 트레이더 조 루이스가 인수를 합니다. 외환 트레이더요? 이 사람은 이제 외환 거래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예. 90년대 초에 그 유럽 환율 제도에서 영국이 결국 이제 붙어 있다가 영란은행이 소로스에게 털렸던 아주 유서 깊은 사건이 있는데 예. 이 사람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어허. 그래서 조 루이스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인수는 했지만 축구의 흥미를 바로 잃었답니다. 인수한 다음에 예, 오너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 그게 거가 되니까 이제 아무 관심이 없구나. 막 이런 이제 등장한 느낌인가요? 사람이 예. 토트넘 손흥민 선수 그 경기 중계할 때 나오는 약간 머리가 벗겨진 데니엘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단장으로 구단의 대표로 예. 구단주는 따로 있고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캠브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래요. 예, 비즈니스를 다른 걸 하다가
야, 이제 10%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재미없어라고 하면서 축구를 고성장산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악명 높은 타짜랍니다. 타짜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에 능하고 예. 예전에 해리 케인이라고 지금 미넨에서 뛰는 선수가 네네. 이 토트넘의 이 뭐 아주 큰 간판? 스타였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맨시티로 가고 싶어가지고 막 태업을 해서 음. 몇 년 전 시즌엔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야 그거 안 팔고 음. 결국 엄청나게 파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영국 출신의 선수들이 보니까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예. 내가 잘 키워서 비싸게 팔아야지라고 했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그 데니얼 타짜예요? 레비예요. 와. 예, 그 엄청나게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퍼거슨이란 사람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고 예. 이 사람도 뭐 강단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네.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베컴한테 축구화를 던지기도 했던 이런 아주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불가리아의 스트라이크 누구죠? 불가리아? 토트넘에서 뛰었고 맨유에서 뛰었던 예. 아주 우아하게 축구를 했던 예.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제 네. 이 사람을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이 토트넘이 데니엘 레비와 막 내고라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야, 난 데니엘 레비랑 예고하는 게 내가 이 무릎 이 수술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타짜인.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핫스퍼는 이 데니엘 레비라고 하는 아주 전문 경영인이 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참 될 듯 될 듯하면 잘 안 되긴 하네요. 예, 챔피언스리그도 2019년 5월에 결승까지 갔다가 리버풀에게 지기도 했고 예. 아주 빅클럽이 되기보다는 매년 4등까지 해야 그 챔피언스리그 나가잖아요. UEFA 챔피언스리그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팀인데 아무튼 토트넘 핫스퍼도 굉장히 좀 역사가 깊은 팀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야. 두 번째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 리그 하면 뭐 저희한테는 메뉴죠. 뭐. 맨유죠. 박지성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그럼요. 사실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예전에 뭐 국민 구단 그렇게 불렸는데 네. 프리미어 리그 초기에 이 승자입니다. 이제 퍼거슨 감독이 영입이 됐고 네. 또 지금은 이제 많은 스포츠단이 굿즈 같은 거 팔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처음으로 해서 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도축업자 출신의 이 영국의 토종 자본이 인수한 다음에 상업화에 빨리 눈을 띈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마틴 에드워즈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주주가 돼서 가보니까 광고 계약을 하는데 광고 계약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그 주체가 예. 광고 전담하는 마켓 이 전담자가 아니고 코치가 있대요. 코치가 광고 받는 거고 광고비는 야. 선수단 공동 경비 아마 정말요? 뭐 외식비로 썼겠죠. 뭐 이런 거 하면서 예, 이제 바뀌는 이런 와. 쪽으로 이제 했고 또 맨유가 프리미어 리그 팀 중에서는 빨리 상장합니다. 예. 뭐 상장을 해서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예. 상장돼 있어요. 아마 예. 티커가 MANU인가 그런데요. 상장되어 있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글레이저 가문이 LBO를 통해서 인수한 이후에는 조금 팬들의 불만도 많고 또 성적도 좀 잘 안 나고 만년 그 지역 사회에서 1위였던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에 뭐 단연 극강의 최강의 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맨유 팬들은 조금 소외감이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는 상장된 팀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아직도 멀었네요. 그런 건 다 대기업이 그냥 돈 좀 내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대기업이 돈 좀 안 주면 성적 떨어지고. 그것이 최근에 삼성에 예. 제가 2004년 6년 요 사이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4대 스포츠를 삼성이 다 우승했어요. 다 우승했죠. 그때 야구는 이제 살살 예. 삼성 왕조가 생기던 시기였고요. 삼성 라이온즈 우승. 예, 배구, 축구도 농구, 우승. 예. 그때 배구는 김세진, 신진식 해가지고 그때 거의 극강의 팀이었고 농구도 이상민 선수 이렇게 뛰면서 우승을 했던 때가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좀 삼성이 벗어난 거 아닌가? 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예.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작년에 수원 삼성 프로축구팀이 2부 리그로 떨어졌죠. 맞아요. 예, 2부 리그로 떨어지는 야.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구조라 그러면 상장도 필요 없죠. 이 상장은 내가 투자하고
이렇게 뭐 하니까 주주들에게 주식 발행해서 하는 건데 네. 그것이 뭐 계열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받는 구조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프리미어리그처럼 자체적인 그 프로팀이 수익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는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홍보수단, 그러니까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여전히 인식이 되는 거지. 유일하게 좀 다르게 가는 팀이 키움 히어로즈 아닌가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예, 잘 이제 예. 팔면서 제가 잘 팔고. 그 손익계산서 본 적은 없는데 네. 그건 어쨌든 자체적으로 좀 굴러가는 구조인 것 같고 어. 한국의 스포츠가 대체로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스포츠 이건 뭐 한국 얘기인데 이 스포츠도 그 자본주의 발전사에 거의 연동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45년에 독립한 이후에 예. 한 50년대까지 스포츠를 주도했던 데가 어딘 것 같으세요? 50년대까지요? 군팀입니다. 군이요? 예. 군. 그때 뭐 결국은 산업자본이 하지 않으니까 축구팀에 해병대 축구팀도 있었고요. 해병 축구팀도 있었고요. 진짜 잘하겠다. 예, 제가 스포츠를 보기 시작한 예. 80년대만 해도 축구팀이 충이라고 하는 예. 이 육군 축구단이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예. 또 성무라고 하는 어. 또 이건 공군 야구단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이제 50년대까지 한국 스포츠의 중심은 군팀이다가 이제 60년대 넘어가면서 공기업이 등장합니다. 공기업. 예. 우리나라 그 스포츠에서 최고 연승이 음. 아마 미도파일 거예요. 미도파가 미도파. 177연승인가 여자 배구 70년대까지 했는데 와. 근데 미도파가 인수하기 직전에 그 팀이 어디냐면 국세청이었어요. 국세청이 축구팀도 있었어요? 옛날에? 배구단이 있었어요. 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축구 66년도 영국이 우승했던 그 런던 월드컵에서 예. 북한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포르투갈 에우제비한테 지잖아요. 예. 그때는 정말 뭐 남북 대결 지면 이건 뭐 정말 너무도 큰 일이니까 그래서 양지팀이라고 하는 이 중앙정보부의 축구팀이 만들어지잖아요. 양지팀이 만들어져서 막 좋은 선수 다 뽑아서 예. 유럽의 원정도 가고 와. 뭐 이랬던 역사가 있어요. 와. 60년대까지는 이제 군인에서 뭔가 이제 공무원들이 스포츠를 주도해요. 공무원팀이. 예. 70년대 스포츠를 주도했던 것은 은행팀입니다. 은행. 예, 은행들 뭐 한일은행, 상업은행, 어. 신탁은행 예. 이런 쪽이 뭐 모든 스포츠가 다 있어요. 축구, 뭐 야구, 농구 다 있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부터 삼성과 현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기업이 예, 들어오고. 그래서 80년대 초까지 삼성과 현대가 농구하면 예. 장안의 화제였죠. 막 서로 막 패싸움도 하고 아하. 이렇게 이충희 김현준인가? 뭐 그렇지. 이충희, 이충희 김현준, 김현준이요. 황유화, 어. 임정명 이런 올드팬들을 기억하실 텐데. 김현준. 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스포츠의 지금의 원형은 저는 7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 재벌 중심에. 예전에 이제 농구팀 중에 이동균 선수라고 예. 이분이 이제 그 고대의 가드였는데 아마 임정명, 이충희와 비슷한 연배일 거예요. 근데 뭘로 해도 아주 탑스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현대와 삼성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막 뭐 헬리콥터로 납치하고 서로 데려가려고. 예, 내려가려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야. 아직까지 이제 한국 스포츠는 스포츠가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이윤을 생산하면서 하는 그런 구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팀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제가 예. 좋아했던 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 붉은 악마 뭐 그거 예. 아닌가요? 네. 콥스라고 하는 그 아주 극렬한 네. 아주 열정적인 서포터즈를 가지고 있죠. 네. 예. 네. 그리고 이 팀의 응원가가 너무 멋져요. 당신은 홀로 걷지 않으리.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고 하는 네. 리버풀 할 때 서포터즈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릅니다. 아하. 이게 얼마나 멋있었는지 어. 이 You will never walk alone을 도르트문트도 갖다 쓰고요. 네, 도르트문트도 요즘 축구 잘하는 분데스리가의 명문팀이고 예. J리그의 FC 도쿄도 이걸 불러요. 서포터스들이. 아. 어쨌든 7, 80년대 아주 진창에서 축구할 때 최강자. 아하. 그렇지만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와서는
뭔가 안 풀릴 되는. 듯 안 풀리는. 그 자본이 안 들어와서 그렇죠. 리버풀. 예, 그래서 리버풀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도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존 윌리엄 헨리라고 하는 예. 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가 이 팀을 인수합니다. 예. 인수하면서 나름의 데이터 축구를 합니다. 아. 데이터 축구도 요즘은 이게 결국 빅데이터인데요. 예. 얼마나 뛰고 공이 어떻게 가고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국 축구는 롱볼 중심입니다. 네. 근데 축구는 페널티 에리어까지 가가지고 슛을 때려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롱볼로 찼을 때 내가 그 상대편 편의 골 에리어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뭐 소위 말하는 빌드업 축구를 하는 것도 아. 결국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 가지고 존 윌리엄 헨리라는 사람이 C.O. 웹스타인이라고 하는 머니볼을 썼던 빌리빈의 추종자를 예. 단장으로 들어와서 데이터 해역을 해서 보스턴 우승으로 이끈 다음에 리버풀을 인수한 다음에 빌리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이앙 코물라라고 하는 이 데이터 전문가를 팀에 영입을 하는데 근데 뭐 성적이 안 났죠. 근데 그러다가 위르겐 클롭이라고 하는 사람을 근데 위르겐 클롭도 기본적으로는 축구에 대해서 아주 학구적인 아카데믹한 축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는 예. 뭐 데이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이제 클롭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승을 하죠. 근데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예, 클롭이 2015년에 왔는데 프리미어리그 우승 한 번, 또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 한 번 했는데 저는 뭐 챔피언스 리그는 별로 감흥은 없는데 2020년에 리버풀이 우승할 때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예, 진짜 막 우승할 때 천신만고 끝에 비슷해요. 우승하면 보스턴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쇠락해가는 도시를 배경으로 잘하는 팀인데 우승까지는 못했던 그런 한이 쌓인데고 리버풀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럼요. 비슷하잖아요. 축구에서. 또 그 동네가 네. 다 공업지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쪽이 같이 더비라 그래요. 네. 맨유랑 리버풀도 오래된 더비거든요. 예. 머지사이드 더비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 더비인데 그러니까 맨유가 잘 나갈 때 진짜 이런 서러웠겠구나. 어떤 그런 예전에 그 왕조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예. 가장 열렬한 서포터스를 보유한 팀이었는데 우리로 치면 한화 느낌이네. 한화. 한화랑은 좀 다른 한화가 한화랑 왕조인 좀 적이 없었잖아요. 왕조인 적이 아예 없었나요? 예전에 빙그레 이글스 때 좋은 타선이었지만 예. 해태한테 밀려서 우승을 못하고 한화 우승이 99년도 한 번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화는 또 나중에 만들어졌고 예. 빙그레 이글즈가 86년도인가 만들어졌거든요. 약간 축구로 하면 뭐 인천 유나이티드 정도랑 뭐 비교할 수 있을까? 아 인천이랑 다르죠. 그런가요? 인천은 예전에 장혜룡 감독 있을 때 예. 그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맞아요. 성적을 맞아. 냈던 그런 건데, 근데 이 팀은 좀 역사의 깊이가 리버풀. 예, 훨씬 더 깊다고 돈은 생각합니다. 많았군요. 여기. 어디 리버풀이랑 비교하냐. 맞아요. 여기 옛날에 그 영국 축구의 상징이었잖아요. 오원. 네, 오원 있었죠. 예, 스트라이커로. 예, 오원 맞아. 너무 영국에서 뛰기에는 너무 가냘픈 네. 선수였어요. 빠르긴 하지만. 정말 빨랐던 것 같은데. 오원. 그리고 블랙번 로버스라는 팀은 네. 뭐 많이 알려진 팀은 아니죠. 지금도 이제 2부 리그 가 있어요. 2부 리그 가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 초기에 우승을 했습니다. 야. 예, 우승을 했습니다. 94년, 95년 시즌에 이때는 이제 잭 워커라고 하는 영국의 철강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 그냥 인수를 좋은 선수들을 다 끌어들여 한번 우승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이런 토종 자본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예. 부자가 한번 마음껏 한번 돈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 우승하고 말았지만 초기에 약간의 허술한 시기라면 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글로벌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토종 자본으로 한번 우승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영국은 이런 축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그림자 금융도 있었어요. 축구에. 그림자 금융은 뭡니까? TPO라고 하는 예. 서드 페러티 오너십이란 건데요. 축구단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구단의 자산이에요. 그렇죠. 야구는 몇 년 지나고 팔기도 나면 하고 이제 사오기도 FA가 있잖아요. 네. FA로 하는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이적료를 받고 파는데 네. 예컨대 이제 이런 팀이 있잖아요. 난 이 선수를 팔기 싫어. 네. 근데 돈은 없어. 예.
그러면은 선수를 담보로 그림자 금융을 받는 겁니다. 아, 그런 것도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블랙 마켓이라서 통계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유럽 뭐 남미에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많은 걸 했대요. 거의 조세협회적인 돈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알려진 게 어떤 거냐면 웨스트햄이라고 하는 이제 축구팀이 있는데요. 이때 카를로스 테베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이 스트라이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베스. 네. 예. 이 테베스가 2013, 14년쯤에 빅클럽으로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됐어요. 예. 근데 이적을 못했어요. 이적을 못한 게 이 사람이 TPO라고 하는 이 그림자 금융에 돈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은 이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갚을 때까지는 하여튼 보통은 이적료에 예. 이적하는 순간에 이제 약정한 포션대로 받는 건데 네. 추론건대 돈을 댔던 사람은 이적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웨스트햄이 거의 이부 리그로 강등될 위기였어요. 예. 보통 이제 이 시즌이 12월 달까지인가요? 그거잖아요. 이적 시즌. 근데 얘가 안 나가서 결국 강등을 못 했는데 근데 웨스트햄이 살아남고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89년도 그 비극의 경기장이었던 네.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강등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테베스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렸으니까 자기들이 강등이 돼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그 FA 규약에 맞지 않는 이런 조항 때문에 얘가 가야 되는데 테베스가 못 갔다. 남아가지고 우리가 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TPO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자 금융이 공론화가 됐고 공개된 거예요. 이야. 좀 막았어요. 예, 축구협회와 피파 같은 데서 막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일들도 예, 영국에서 그런 그 벌어졌던 논리의 겁니다. 구조는 예를 들면 장순원 선수가 정말 훌륭한데 얘를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얘를 주는 거고, 네. 갚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아마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선수를 팔 때 예. 이적료의 일정 받으니까 부분 갖는 거니까 그걸 받아서 그냥 갚으면 이제 된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는 거겠죠. 아. 조금 더 비싸게 받고 팔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커지는 건데. 야. 예, 뭐 저는 뭐 정확히 그 구조는 담보로 모르지만 주는 건데. 빌려줬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면 큰일이네요. 그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선수의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면 예. 그거는 뭐 이게 대출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나름의 또 뭐 벤처 투자 비슷한 거 아니겠나 싶은데 근데 이것이 그림자 금융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룰은 뭐 저도 뭐 상세히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80년대 7, 80년대 거의 나라까지 갔던 영국 정치적으로 그걸 바꾼 건 대처였고요. 네. 예. 뭔가 이 시장 중심의 개혁을 통해서 바꿨고 또 영국 축구도 거의 비슷하게 나락으로 갔다가 그런 흐름을 타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축구의 중심이 됐는데 뭐 여전히 지금도 프리미어 리그가 뭐 가장 상품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많은데 예. 조금 반동의 역풍이 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요. 예컨대 브렉시트가 했을 때 일단은 기존의 선수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는 영국에서 취업 비자 받고 하는 것도 조금 엄격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브렉시트 같은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리가 말했던 아브라모비치가 첼시에서 퇴출이 됐죠. 첼시 구단주였는데 지금 푸틴과 같이 혐의가 있는 뭐 푸틴 동료들의 재산은 지금 다 압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아브라모비치는 어떻게든 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지분을 재단으로 넘기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퇴출이 됐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반세계화의 조금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파운드 약세 브렉시트 이후에 뭐 예.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움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국의 축구가 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운동, 사람 많이 모인 뭐 런던과 같은 사람 많이 모인 데도 있었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 농민에서 도시 노동자가 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쳤던 게 풋볼 클럽의 기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맨체스터, 리버풀, 뭐 미들스브로 다 공업 도시예요. 근데 그런 건데 과연 이제 축구가 티켓값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랬을 때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웨스트햄이라고 하는 이제 팀이 있어요. 아까 제가 TBS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 팀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 축구장을 갖고 있다가 런던 올림픽 하고 나서 그 스타디움은 굉장히 싸게 임대를 해서 이제 글로 갔어요. 예. 그렇게 이제 좋은 스타디움을 갖게 됐잖아요. 예. 근데 팬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요? 좋은 데로 갔는데. 홈을 일단 옮기는 거니까. 티켓 값도 높아지고 뭐 근처인데 티켓 값도 근처구나. 높아지고 어. 또 웨스트햄이 원래 그 동네가 전형적으로 노동자들의 커뮤니티예요. 아. 법도 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축구하고 했던 데인데 이게 너무 의리의리한 데로 가니까 정서적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느 도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여 년쯤에 이제 대처가 죽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영국이 전체적으로 추모하는 분위기였지만 축구장 같은 데 묵념 안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축구가 지역 커뮤니티의 스포츠였는데 너무 상업화됐다는 상업화되고 반발이 있는 그들로부터 거군요. 뭐 심지어는 티켓값이 1,000배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을 보면 세상에. 가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도 2차 세계대전에 가장 먼저 했던 나라잖아요.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거 영국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대처의 시장 중심적인 개혁 그리고 이후에 노동당 뭐 수상 총리가 있었지만 굉장히 우경화된 90년대에 뭐 제3의 길 이런 것도 그때는 참 뭐 새로운 길의 모색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동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슬로건이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는 이런 걸 상징하는 게 프리미어 리그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지고 예. 그래서 유럽 축구도 재정적 부담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영국은 아닙니다만은 바르셀로나가 그거 아니에요. 메시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된 거고 독일에 있는 데를 제외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만수르의 맨시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겠지만 뭔가 이윤을 노리고 들어간 이제 미국계 자본들은 야 이제 너무 인풋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몇 해 전에 유러피안 슈퍼리그라 그런 거를 만들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빅클럽 그리고 뭐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예. 뭐 FC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의 야. 효율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축구 시장이라는 게 어찌 됐건 뭐 제한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보는 사람의 숫자. 그럼요. 근데 지금 뭐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투어도 하면서 많이 넓혔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뭐 주가가 모든 걸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거래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가를 보면 고점이 2018년입니다. 아하. 네, 2018년 고점이니까 뭐 여전히 저는 뭐 프리미어 리그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 리그라고 보는데 뭔가 순풍만 있었던 데서 예. 뭔가 이제 반작용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아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프리미어 리그가 어떻게 가는가도 꼭 뭐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한번 좀 야. 뭔가 세상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좀 그 시험지 그러네요.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너무 비싸지니까 자본의 ROI가 안 나오는 거군요, 소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많이 갔는데 이제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 유럽은 좀 관념이 좀 다른 게 예. 미국은 그 프랜차이즈를 확실히 보장해 주거든요. 네. 일단 강등이 없잖아요. 그러네. 뭐 메이저리그나 NBA나 농구나 강등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예. 또 미국은 그 정부 자금도 굉장히 스타디움 좀 많이 받고 하는데 근데 영국은 조금 그래서 이제 미국계 자본이 들어갔을 때 강등을 없애자라는 제안을 했다가 퇴짜 맞은 적이 있거든요. 오래된 전통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스포츠계도 기존의 질서가 골프 리그도 그렇잖아요. 네. PGA가 중동에서 새로운 리그가 생기고 해서 맞아요. 약간의 이런 것들이 스포츠의 세계지만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좀 바람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도 그냥 사람 사는 거랑 똑같네, 그냥. 야, 그러네요. 요
축구의 제국 프리미어리그 요 책은 지금도 팔립니까? 그 책 한 번만 보여 있으세요? 그 아직 절판은 안 됐죠? 예. 네, 아마 아직도 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축구의 뭐 제국 5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서 축구 얘기로만 500페이지는 좀 약간 힘들긴 하겠습니다. 아직 벽돌책은 아니지만 네. 조금 벽돌책과 가까운 정도 예, 부담은 있죠. 예. 야, 요 프리미어리그 요거는 사실 다 읽은 거나 다름이 없겠다. 예. 요거 예. 책에 나온 것보다 훨씬 우리가 재밌게 얘기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진짜 모든 것. 역사. 아닙니다. 예, 뭐 훨씬 깊은 게 있죠. 예. 책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답니다. 자, 너무 투머치 디테일이어서 압축적으로 했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축구 이야기. 역시 이만큼 센터장이면 진짜 폭넓은 독서. 다음에도 또 재밌는 책 소개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